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2014년부터 22년까지 9년간 장부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유동성 관련 숫자들이 매우 좋아졌다. 특히 21년 이후에 급격하게 개선된 점, 요거 정리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4월 18일이잖아요. 4월의 마지막 날, 그 9년 만에 역사적 흑자 전환 이래 연중 최고점인 5,970원까지 한번 찍었는데 주가가 말이죠. 그래서 상승분 싹 다 반납을 하고 20원 하락을 해서 완전히 그 엄청난 기대가 엄청난 실망으로 그 변화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그 최근에 한화오션, 그 옛날 대우조선이죠. 주가 강세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편 20년 이후에 그 주가 보시면은 제가 빨간 화살표 그 실선으로 밑으로 쭉 주가 하락하는 걸 그려 놓았는데 그것처럼 그 주가 하락 구간에 두 번 대규모 공매도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한화오션 공매도 투자 요 승패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삼성중공업의 역사적 사실 정리하는 게 여기서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그 영업이익은 한 10억, 20억 이렇게 적자 났었고요. 순이익이 742억 원 이런 상태에서 2005년 불과 5년 후에 2010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 1.4조 원을 냈고요. 순이익도 1조를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5년 후에 2015년에 영업이익 마이너스 1.5조 원 적자, 순이익 마이너스 1.2조 원 적자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적자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2014년에는 그 이익잉여금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그게 4조 8,700억. 그리고 14년에도 영업이익은 1,800억 정도 났었습니다. 이제 이 이익잉여금을 2015년부터 야금야금 홀랑 다 까먹었죠. 그래서 2022년까지 8년 연속 적자 시대를 보내면서 누적 결손금이 마이너스 2조 원 가량 이렇게 쌓여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흑자 내더라도 세금하고 배당 주기 전에 저 결손금부터 다 까야 한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 이후에 삼성중공업의 장부 상태가 어떻게 변한 것인지 정리를 해봤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전망도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수주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자산 구성을 보시면 그림처럼 매우 재미있습니다. 유동자산이 언제나 유형자산, 이 유형자산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공장 설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언제나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때 비유동자산보다도 유동자산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습니다. 제가 그 장부 보고 하는 건 잘 안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삼성중공업은 아마 그 장기 투자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보게 됐습니다. 유동자산을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에 그 SK 하이닉스를 분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영상이 최근에 올린 게 있죠. 거기는 SK 하이닉스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최근에 매우 나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상태도 매우 나쁘다는 거 그때 확인했는데 삼성중공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제 변동이 아주 심했는데 역사적 적자 전환 직전, 그러니까 그게 바로 2014년이잖아요. 15년부터 이제 그 적자 전환 했으니까 적자 전환. 그래서 14년에 팍 줄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자산이 줄었다는 것은 유동성 위기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해서 몇 년 버티고요. 또 현금 고갈되니까 또 유상증자해서 버티고요. 이런 흔적이 보입니다. 유상증자 3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발행 주식 수가 무려 8억 8천만 주입니다. 그런데 22년 말 지금 현금성 자산 9,192억 원으로 현저하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분명히 더 좋아질 것으로
그 정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을 보시면은, 그 2014년이 분석 기간 중에 최대값이었죠.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러니까 장사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장사는 잘 되었다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매출 채권이, 그래서 그 후에는 장사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 역사적 그 불황 시대입니다. 조선업 불황 시대. 예, 다른 거 다 잘 나갔는데, 그렇게 잘 나갔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그냥 스카이 라케팅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조선은 죽 쏟다는 거죠. 눈물 젖은 빵 조각으로 겨우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 채권 지속적 감소 추세입니다. 장사 잘 되면 매출 채권이 늘어납니다.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끔찍한 수준입니다. 21년에는 매출 채권이 1137억 원까지 거의 역사적 저점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거 그렇게 추락을 했는데 22년 보십시오. 7,008억 원으로 와 그냥 퉁쳐서 7배 늘었습니다. 폭증입니다. 폭증. 그래서 22년 이후에 완전히 이거 문전성시다. 거제도 북적북적한다. 예, 호황 사이클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게 이런 사실이 확인된 거 아닌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고자산은요, 조선업이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완성품, 즉 배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재고로 쌓이는 일은 기본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점이 요즘 문제되는 반도체 재고나 가전제품 재고나 IT 제품 재고나 이런 거랑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선박 다 지났는데 그 재고로 떠안고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릴십 재고는 완전히 그냥 재수 없이 떠안게 된 것이죠. 예? 발주한 곳이 폭삭 망해버렸으니까 할 수 없이 떠안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불황이 더 거세졌다 이거죠. 드릴십 재고 다 지나간 일이고요. 그래서 드릴십 재고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두 번 다시 당하지 않도록 아마 대비를 철저히 이미 다 갖추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 재고 자산은 원재료가 많을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분석 기간 동안 어떤 큰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 보면은 분석 기간 중에 2019년에 평소보다 대략 퉁쳐서 1조 원 정도 더 많아졌는데, 요게 바로 드릴십 반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22년은 그래서 재고 자산은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계약 자산이라는 게 이제 눈에 띕니다. 수주산업 회계 특징적인 건 항목입니다. 이거는 2017년까지 미청구공사 요게 계정 이름이었는데 회계 계정 이름이었는데 요 이름 매우 중요하죠. 예. 이거 회사가 마음대로 못 정하고요. 그렇습니다. 회계 기준에 따라 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2017년까지 미청구공사 이런 항목으로 계상이 되다가 2018년 이후에 계약자산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뀐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이 항목은 본질은 이겁니다. 선박의 건조는 진행이 됐는데 아직은 그 공사 대금을 달랐고 선사에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반영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했는데 청구했는데 아직 입금 안 된 경우는 미수금이 되는 것이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거와 계약자산 미수금 요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매출채권이라는 게 있죠. 예? 매출채권 위에서 좀 전에 본 거. 우리가 이게 장사를 한다 할 때요. 장사의 기본은 매매, 사고 파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거. 사고 파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겁니다. 예? 소유권은 모든 권리의 왕입니다. 왕. 예. 소유권 사고 파는데 사고 팔 때 핵심은 뭡니까? 물건 주고 돈 받고 또는 돈 주고 물건 받고, 마치 우리가 숲에서 물건 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동시이행이라고 합니다. 동시이행. 그래서 동시이행, 네가 동시이행 안 하면 나도 동시이행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권능입니다. 예. 그래서 동시이행이 결제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물건 주고 돈 나중에 받는 거, 이거 외상 아닙니까? 외상. 이때 매출채권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물건 주기 전에 물건 값부터 받으면, 돈부터 받으면 이게 바로 선수금 또는 선거금이 되는 것.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자산, 미수금, 매출채권, 선거금, 선수금 이런 거 다 구별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계약자산은 이 수주산업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자산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 도중에 원재료비 올라갔거나, 요즘 아파트 다 지어놨는데 건설사들이 공사비 올려달라고 안 올려주니까 실력 행사에서 이사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고 뭐 그런 분쟁이죠. 뭐 이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비 상승하거나 설계 변경, 그러니까 선박 같은 것도 중간에 설계 변경이 일어나죠.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럼 비용은 선사한테 청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 발주처인 선사에게 청구를 하면요, 후에 다 정산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유동자산으로서 그러니까 자산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고, 말은 계약 자산이지만 본질은 저거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매출 채권도 돈이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채권이라는 겁니다. 계약자산이. 본질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저 계약자산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한국 CPA 협회 이런 데서 아마 다 자문받고 이제 금감원이 결정했을 텐데, 제목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돈이라는 그런 권리라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미청구 공사금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평가가 궁극적인 평가입니다. 궁극적인 심판입니다. 시장의 평가가.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계약자산이라는 것은 청구하면 다 정산이 되는데, 만약에 정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심하면 돈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약자산의 일정 비율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충당금 그러니까 벌써 섬뜩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충당금 하려면 섬뜩했는데, 앞으로는 충당금 하면은 좋은 겁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제는 삼성중공업에 관한 이 세상이 탁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꿔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하여튼 불황기에는 적자를 누적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섬뜩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요. 유동성 자산 중에서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 유동성 상태를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약 자산이 5.5조 원 정도로 분석 기간 중에 최대치였죠. 그게 2014년 아닙니까? 그래서 저 적자 시대에, 그 불황 시대에 눈물 젖은 빵 조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던 그때에는 저 계약 자산 5.5조 원이 엄청 괴로웠을 겁니다. 저거.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 당시에는 투자를 안 해서 어떤 거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저게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기에 이제 그 당시 충당금도 왕창 쌓았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전부 다 지금 누적 결손금으로 지금 나타나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저는 뭐 그거 다 하고 나서 고통의 시간이 대충 다 지나고 나서 저는 뭐 늦게 이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다가 근데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계약 자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좋은 일이죠. 일단 너무 많다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악재 해소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근데 21년에 1.5조 원까지 줄었다가 22년에 2.3조 원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와, 계약 자산 증가했는데 이거 나쁜 겁니까? 이걸 걱정해야 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지금 계약자산 22년에 2.3조 원이라니까 그 잔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충당금
설정하고 그런 거는 그 회계 규정에 따라 하면 되고요. 예, 하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수주가 늘고 있고 건조공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계약자산 잔액도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매출 채권 늘어난 것과 비슷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이런 금액들은 전부 1년 이내에 현금성 자산으로 대부분 변할 것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장부상으로는 장사 잘 되고 있다. 유동성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중공업은 2017년 3분기에 이제 반짝 한번 분기 흑자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 적자 행진해서 23년 1분기에 일단은 분기 흑자 전환한 게 이게 팩트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보도를 보면은 22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이런 표현도 하고 하는데요. 연간 흑자가 될지 여부는 23년 결산을 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그 뭐 3월 말경 이때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지금 정확하게는 9년 만에 연간 흑자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한 그 워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28일 그 거래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역사적 흑자 전환인데 이거는 그건 분명한데 그래서 기대는 엄청 컸는데 결과는 이제 결과적으로 상승분 다 반납하고 무려 20원이나 마이너스 났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막 실망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지금도 말이죠. 지금 웃음이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아주 열심히 참고 있습니다. 예. 제가 워낙 낙관적이어서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일비 안 하려고 하고요. 저는 대세는 올라간다고 보는데 하여튼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 연중 최고가 5,970원도 찍기는 찍었습니다. 예. 그 직전 연중 최고가 5,950원이었잖아요. 그때가 2월 달인가 그랬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그때 하루 거래량이 지금 1,400만 주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는데요. 이거 이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은 1,200만 주 거래될 때까지는 고점 근방에서 놀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개 수량 꼴당 200만 주 그거 갖고 말이죠. 예? 200만 주 그거 갖고 200만 주 그 한 100억 좀 넣는 고돈 갖고 말이죠. 이게 단기간에 집중 출회되면서 확 빼버렸다 이겁니다. 야, 실력 참 대단한데 빼는 실력도. 빼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저게 누군지 왜 그랬는지 아주 흥미롭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숨겨진 악재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기술적 거래 아닌가 이렇게 일단 보여지는데 마감 후에 보니까 그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은 여전히 아주 강력한 순매수 세력이라는 게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28일 날 그 4대 매도 세력은 순서대로 금융투자 사모펀드 기타 법인 투신 요랬습니다. 그래서 요 4대 매도 세력의 순매도 합계가 꼴랑 114만 주입니다. 114만 주. 그렇다면은 대략 한 100만 주 정도는 제 기억으로는 200만 주가 이렇게 빼는 세력이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순매도 다 끝나고 보니까 순매도는 한 114만 주니까 그렇다면 대략 한 100만 주 정도는 고점 근방에서 매도했다가 중간에 좀 내리니까 도로 샀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누구겠는가. 이제 개인들이 지금 그동안 계속 순매도 하다가 오랜만에 지금 순매수한 게 5만 주가량 나온 거 아닙니까? 요거 아닐까 이런 추측도 지금 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 추측입니까? 그러니까 짐작입니다. 짐작. 예.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예. 우리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알 수가 없고요. 저희 상상입니다. 예. 공매도 세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공매도가 지금 뭐 의미 있게 증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요거는 이제 근데 요 정확한 숫자도 공매도 관련해서는 28일자 공매도 그 데이터는 5월 3일 마감 후에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공매도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하나만 지적을 하고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공매도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볼 때는요. 장마감 당일날 그 통계가 발표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를, 구차한 이유를 많이 제시를 하고 그랬는데, 저 당국이 못하는 거 아니라고 보고요. 안 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국이 비난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당국은 욕을 먹어야 한다 이겁니다. 욕설의 십자풀을 퍼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안 하고 있다고요.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저 통계를 3일 후에 발표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 제도 개선하라고 요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당일날 공매도 통계 싹 공개해라.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못합니까? 지금 어느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챗 GPT 인공지능이 지금 돌아다니는 세상인데. 그래서 적어도 신용거래 데이터 발표와 같은 시간에 공매도 데이터도 발표하도록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잘못된 점은 이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매도건 신용거래건 자신 있으면 해라 이겁니다. 그거 없애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28을 매도한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공매도 세력이 추가 공매도 한 건 아닌 거 아니냐. 즉 공매도 물타기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감이죠, 감. 그래서 결국 출석되는 등신 기관들이 이유 없이 기술적 매매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푼돈 좀 챙겼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세 상승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되면 말이죠. 수조 폭탄 연달아 터질 가능성 매우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짠뜩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FLNG, 한 건 또는 두 건, 카타르 발주도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요와 관련된 수조 관련되는 거는 직전까지도 여러 가지 영상을 계속 많이 올려뒀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주에 대한 외국인들 매매 특징을 한번 보면은 1월부터 4월까지 한화오션은 지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나 그 매수 강도는 강력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삼성중공업은 아주 특이했죠. 1월에 강력한 외국인 매수 있었고 그래서 주가 엄청 끌어올렸죠. 그 그림처럼. 그러다가 2월과 3월에 강력 매도를 했습니다. 또 특히 3월에 매도 폭탄이 많이 터져버렸죠. 그러다가 또 4월에는 강력한 순매수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에 외국인 매도가 집중될 때 그래서 2월, 3월에 매도한 저게 검은머리 외국인인지 노랑머리 외국인인지 아니면 노랑머리 검은머리 섞여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런데 4월에 2월, 3월에 공매도도 폭증을 해서 2월, 3월 공매도 순증가량이 1,460만 주라는 겁니다. 1,460만 주. 이것도 특히 3월에 집중되었고요. 그것도 특히 3월 주가 저점 근방에서 집중돼 버렸습니다. 저게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4월에 삼성중공업 주가가 그 그림처럼 주가 그래프처럼 V자 회복한 거죠. 외국인들 순매수가 1,114만 주 유입됐습니다. 그런데 공매도 잔고 감소는 575만 주. 요게 숏 커버링한 숫자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880만 주 이상 공매도 세력들 물렸다, 손해다, 평가손 보고 있다, 공매도 패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로 돈 벌 자신이 있으면은 공매도 물타기 하라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숏 플레이 해서는 안 되고 롱 플레이 하는 게 삼성중공업 투자에서는 지금부터는 맞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오션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한화오션 대우조선 주가 그래프 한번 보면서요. 제가 붉은 화살 실선 두 개 쫙 꺼놨습니다. 우하향하는 걸로. 주가 하락 기간입니다. 주가 하락 초기에 두 번의 공매도 대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화 공매도 추세
제가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두 번의 공매도 공격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삼성중공업 공매도 패턴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다는 겁니다. 한화는 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이제 분석 기간인데, 그래서 21년 5월까지는 공매도 잔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공매도 거의 없었어요. 이상해요, 저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21년 5월 지나면서 공매도가 갑자기 폭증을 했어요. 11월에 325만 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율, 즉 공매도 잔고 나누기, 그러니까 총 발행 주식 수, 이 공매도 비율이 3% 이제 그 분석 기간 중 최대치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전부 다 숏 커버링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22년 4월 초에는 공매도 잔고가 거의 없습니다. 영에 수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기간 동안에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21년 6월 고점 한 4만 원에서 12월 저점 2만 2천 원까지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1차 공매도 공세는 완벽한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미있는데, 두 번째 공매도는 이제 22년 5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말이죠. 4월 2일에는 2만 주였는데 5월 2일에는 한 달 만에 165만 주로 다시 증가를 해버렸죠. 그러다가 10월 4일 327만 주까지 또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주가도 다시 크게 하락한 모습 확인됩니다.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주가도 2만 9천 원에서 1만 7천 원까지 하락했으니까 이때까지는 두 번째 공매도 세력도 승리했다. 공매도 공세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승리는 평가손이었다는 겁니다. 아직 주머니에 담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23년 1월 이후에 외국인들 중심으로 순매수가 지금 4개월째 이어지면서 주가 다시 급상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사진 23년 주가 성적표라는 투자 성적표라는 그 사진 보시면은 YTD 수익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익률이죠. 이거 한화오션이 42%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샘플 종목 중 표본 종목 그 중에서 1등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나 현대차보다도 지금 한화오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매도는 숏 커버링 못하고 별로 재미없다. 즉 두 번째 공매도 공세는 대체로 무승부라고 보인다 이겁니다. 삼성중공업은 알죠.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공매도 세력 패배입니다. 그런데 한화의 경우에는 지금 수주 꼴찌고요, 수주 잔고 꼴찌고요, 재무고자 최악입니다. 지금 제로라는 것은 한화로 인수합병 제로 요거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다 거의 다 소진된 거 아니냐. 그래서 과연 앞으로도 주가가 저렇게 추가 상승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를 하겠다면은 한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매도 공격이 유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한화의 공매도 비율 지금 고점이 3%고요 현재는 2%입니다. 2% 지금 약간 감소했죠. 그런데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현재 3.94%, 아주 높아진 게 3.94%입니다, 지금.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3.94% 높지 않다. 이걸 다 고려를 하면 말이죠. 아마 한화의 공매도 세력은 노랑물이 외국인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